뜨거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액션. 네, 안녕하세요. 김포문화원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김포 역사문화기행 김포유람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 역사문화연구소장 조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행을 떠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청년 한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청년 김인영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이게 좀 어색한가?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위치는 집원으로 김포시 북변동 361번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엔젤 요양원으로 건물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가 옛 김포 고을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과거 전통시대에는 고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원님의 공식 집무실이죠. 동헌이 있고, 그 다음에 객사라는 곳이 있고, 교육기관인 향교가 있습니다. 지금 엔젤 요양원 이 자리가 과거에 동원이 있던 곳이고, 왼쪽이 바로 이제 김포 객사가 있던 곳,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 향교가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제 김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현재의 김포시는 과거에는 조선시대까지는 김포라는 고을과 통진이라는 고을 두 개의 고을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관아는 어디 있었을까? 최초의 관아 건물은 고천 쪽에 있었다고 해요. 고천에 은행장 있는 쪽에.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 관아가 옮겨가게 되죠. 어디로 옮겨가냐면 장릉의 제실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과거에는 그 고을의 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현도 두 가지야. 현도 현령이 파견되는 고을이 있고 현감이 파견되는 고을이 있는데 어디가 더 높을까요? 퀴즈. 현감. 현감. 찍지 마시고요. 네, 현령이 더 높습니다. 현감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김포는 현령 고을이었고 통진은 현감 고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급이 김포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현령 고을인 김포현이 김포군으로 승격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이 뭐냐면 인조임금의 어머니 아버지 능인 장릉을 1632년에 조성을 하게 되면서 왕릉을 조성했기 때문에 고을의 격을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김포현이 김포군이 되면서 관아도 그 자리에 있던 관아가 바로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관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의미로 얘기하면 관아는 수령이 집무하는 공식 건물 동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령의 살림집인 내야, 바로 요 옆이 그 고을 수령의 살림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이 객사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고을에 수령이 사시고 이쪽은 손님들을 맞이했던 그렇죠. 곳이군요. 예. 그래서 숙천제하도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동원이 기역자로 꺾어져 가지고 이 앞까지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끝쪽에는 용금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이 아래가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의 영조임금과 정조임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영조임금과 정조임금이 다 여기 와가지고 하룻밤을 묵으셨어요. 영조임금은 1734년 9월 15일 날 왕릉을 배할하러 여기를 방문해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정조임금이 또 1797년 8월 15일 날 음력 8월 15일이면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가장 밝을 때란 말이에요.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한강 모래빛과 달빛을 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용금루 시인 겁니다. 그래서 용금루라는 이름도 거기서 이제 따와서 생기게 됐고요. 우리 객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가보죠. 네, 바로 뭐 옆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이제 객사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은행나무는 지금 수령이 한 500년 된 거니까 김포 관아의 역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객사라는 객이 손객자니까 묵는 곳이에요. 그런데 국왕의 위패를 여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동원이 더 높겠어요? 객사가 더 높겠어요? 건물의 위상이. 객사.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자, 향교가 원래 지도에 보면 바로 동원 옆에 붙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좀 거리가 한 200m 정도,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머네요. 이 정겨운 골목이 개발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자, 이제 오달통 분식으로 돌아가면 바로 여기 향교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 자리가 김포 향교입니다. 그럼 향교는 뭐 하는 곳이냐? 향교. 향자 무슨 향자 써요? 무슨 향이죠? 고향할 때 향자 쓰잖아요. 아, 지방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의 학교는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성균관이 되는 거죠.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러죠. 들어가시죠. 와. 자, 여기가 바로 향교의 강학 공간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이 향교 시설에는 크게 보면 두 개의 공간이 있는 거야. 하나는 공자와 성현들을 받들어 모시는 제향 공간, 또 하나는 가리키고 배우는 공간. 뒤에 보시면 명륜당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인륜을 밝히는 집이다. 명륜당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동제, 서재. 이곳에서 향교는 원칙적으로는 꼭 양반이 아니더라도 양인들, 조선시대 양인들이면 노비를 제외한 백성들은 다 원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여건이 돼야 공부도 하니까 주로 다 양반들이겠죠.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얼마나 과연 있었을까? 그게 바로 고을의 규모마다 다른 겁니다. 자, 이쪽으로 관할을 옮겨왔을 때는 김포가 현에서 군으로 승격이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 김포군은 50명의 약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이 그런 거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뒤로 가가지고 대성전 영역을 한번 잠깐 볼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갑시다. 네. 아래쪽은 강학 공간이고 여기는 제향 공간입니다. 가운데 대성전, 대성이라는 분은 이제 공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를 모신 곳인데 공자 외에도 아주 특출나신 네 분을 모셔서 5분 정도가 계십니다. 안자, 그 다음에 안현이라는 분이죠. 자사자, 맹자, 증자. 대실은 학생들이 묵는 공간은 동제, 서제였는데 여기는 동무, 서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나라 동방 18현, 즉 설총 채취원부터 유학자 대표적인 18분을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9분씩 모셨었어요. 지역마다 향교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김포 향교에서는 9분이 아니라 10분을 모셨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 들어봤던 주자라는 분, 중국 송나라에, 그 다음에 정자라는 분. 정자는 두 분인데 형제인데 그 중에 형님인 정호, 이렇게 두 분을 모시는. 네,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어디다? 김포시청. 김포시청입니다. 김포시청은 1988년에 건물을 짓고 이듬해 이사를 와서 옛 유적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뒤에 있는 이 선정비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악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수탈한 그런 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 공덕비를 억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군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해버리나요? 다 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남아있는 공덕비가 여기 지금 현재 10기가 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몇백 년이 지나도록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진짜로 다 선정을 베푼 분들이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김포유람 첫 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숙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김포에 살면서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관아의 자리가 변동된 거를 알았다는 게 가장 큰 획득인 것 같습니다. 인영 씨는요?
오늘 김포와 관련된 뜻깊은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포 유람 첫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신 곳들을 앞으로 꼭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데?